그래서 나도 그리고 그거 방학 동안에 그럼 못 하지. 꼭 기억해야 될 날, 그걸로 날 두 날이 지나갔어요. 이거 그게 할수 없지. 지난주 화요일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네. 광복절이고 또 건국기념일입니다. 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고 또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어요. 또 그 한 달 좀 전에 7월 27일은 정전기념일입니다. 6.25 전쟁이 휴전협정을 맺은 그런 정전기념일.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기념일을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그 건국과 그다음에 정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국을 할 때는 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90년을 살았어요. 화해도에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는 하와이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과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잘 풀려나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주로 한 것이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기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3,000개 교회에 가서 독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자금을 모으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어요. 이 이승만 씨는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세계 정세를 잘 읽었어요. 그래서요,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교훈을 많이 쌓았죠.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 메카더하고도 아주 친하고 1941년에 미국에서 책을 하나 냅니다. 원 제목이 Japan Inside Out이에요. 그러니까 Japan은 일본이죠. Inside Out,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속을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거기 정치적으로 가는 의미는 어떤 나라의 대외 정책은 그 국민의 사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은 이제 속을 꺼내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중요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거다. 그래서 책에다가 일본의 신화, 일본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그런 신화서부터 일본의 정신, 전쟁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전부 써서 일본은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안 믿었죠.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이 일본은 미국을 침략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평화주의자들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책가.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뒀는데 41년 7월에 그 책에는 5달이 지나서 12월 7일 일본 비행기들이 진주만에 가서 공습을 합니다. 이 깜짝 놀랐죠,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12월 7일을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흘 뒤에 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일본의 전쟁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년간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 전쟁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전쟁이 치러졌는가.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리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예측을 하고, 사람들이 놀랬죠. 미국 사람들이 이거 대단한 희안을 가지고 있고 국제정책에 아주 밝았던 그런 거죠. 그 이승만 대통령은 또 예견을 한 게 있습니다. 공산당은 실패한다. 그걸 예견했어요.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뭐 때문에? 이유를 5가지 들었습니다. 첫째,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없어진다. 뭐 제가 1학기 때 미국의 경제학 교수가 점수 F학점 전범학교 한 그런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내가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산을 나누면 그걸로 일 안 하는 거죠. 협동농장 이거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소출이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가들이 있어야 자꾸 혁신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자꾸 만들어낸다. 지식인을 없애면 대부분의 국민이 우매해진다, 멍청해진다. 지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정신적으로 교육을 해서 국민이 전체가 똑똑해질 수 있다. 네 번째는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부패해진다. 종교가 필요하다. 기독교, 불교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떨어진다. 도덕이 타락한다. 5번째, 소련을 종으로 삼으면, 믿으면, 그러면 반드시 배반당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때는 미소가 냉장할 때가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미국 소련 같이 연합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예견을 하고 공산당은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했겠나 하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어가 났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소련 스탈린이 준 탱크 대포를 앞세우고 22만 명의 북한 괴뢰군들이 일제히 남침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 얘기는 뭐 낙동강까지 후퇴하고 메카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 낙동강 전투까지 밀렸던 뭡니까? 다보동 전투, 유명한 다보동 전투, 경상북도 칠곡군 그 다부리 그쪽에서 우리는 10,000명 정도의 군대로 22,000명인가 25,000명 되는 북괴군을 이겨냈죠.
그때 전쟁의 영웅이 백선엽장 대장이었죠. 백선엽 주의자인가 소생인가 그랬습니다. 재작년인가 백선엽 장군이 이제 돌아가셔서 인천 주안에 분향소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분양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요만해요. 분향소가 너무 조그맣고 사람들도 안 오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정말 나라를 구한 다부동 전투에서 아니 됐으면 이제 부산까지 밀리는 건데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물렀으면 나를 쏴라. 부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앞장서서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로 많은 북한군을 이겼던 겁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다 6.25 전쟁이 진행된 건 다 아십니까? 중공군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처음에 22만 명이 쳐들어올 때 중국에 있던 조선족들 군인들, 그러니까 중국의 국공 전쟁이 있었죠. 공산당하고 장개석의 국공군하고 장개석 부대, 그다음에 모택동 부대. 이 모택동 쪽에서 싸웠던 공산당에 대해서 싸웠던 조선족 사람들을 거기 있던 군인들을 6.25 때 같이 내려보냈어요. 그 사람들도 와서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 전쟁사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전투를 통해서 손실된 인원이 36만 4천명이다. 엄청나게 왔죠. 인해 전술로 막 오고, 우리 예전에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그냥 기관총으로 쏘고 해서 이겨냈던 거 있죠. 그리고 비전포 손실이 2만 5천 명. 이렇게 중국 군대의 역사에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이 죽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쭉 밀고 올라가서 이겼다가 중공군이 막 내려오는 바람에 인해 전술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일사후퇴로 후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본주의,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를 택했고, 자유주의, 전체주의에서 자유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됐죠. 그때의 갈림길입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한반도 한 국가였는데 그렇게 나눠졌죠. 근데 어때요? 그때 분단될 때는 대부분 공업 시설은 북한에 있었어요. 남한에는 방직 공장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경제력도 엄청 차이가 났어요. 그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선택한 우리는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비교할 수가 없죠. 너무나 차이가 나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택을 누가 했느냐? 30년 이상 망명 생활을 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잘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수도 없는 우월한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정전 기념일이 됐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얼굴도 모르는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16국에서 군대가 왔고 의료진이 오고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 선택을 잘 해주셨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정전 기념일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한미 동맹을 맺었어요. 이 수나가지 아닙니까? 이 군사 동맹은 뭐예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내가 침략받은 것처럼 해서 가서 도와야 돼요. 근데 미국은 우리를 그렇게 도울 수 있죠. 우린 그때 뭐가 있어요? 군대를 파견할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데도 동맹을 맺었어요. 그 동맹을 맺는 그 노력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었죠. 이승만 대통령의 그냥 순전히 그냥 땡깡식으로, 그러니까 포로 석방을 했잖아요. 그냥 안 해주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누구니까 미국 대통령 그때 누구죠? 트루만 대통령이 저 늙은 애한테 또 당했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41년도에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 그럴 때 안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걸 이제 그 예견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루만 같은 사람들도 이승만을 함부로는 못했습니다.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지난 1학기 때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렸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많이 주둔할수록 잘 살더라, 그 얘기 한번 드렸죠. 일본이 제일 많고 독일, 우리나라,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대통령의 두 가지 선택,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체계 이거, 그 다음에 한미 군사동맹, 이것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해준 거죠. 지금도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같이 미국이 잘 도와주고 벌써 수십 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훌륭한 그런 선택을 해주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30년 동안 망명 생활하면서 쌓은 그런 실력과 또 인맥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있게 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이 1953년도에 체결했거든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북한하고 뭐? 국가가 곧 감옥인 나라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국가가 곧 감옥인 나라.
저 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소식들을 들어보면 젊은 애들이 뭡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남한 거를 이제 우리 거를 탁 보니까 자꾸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머리가 이제 그래서 막 보이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독하는 놈들 올라가서 뻥치기도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먹을 건 없고 이래가지고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조만간 무슨 결단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묻습니다. 어쨌든 우리 5,100만 대한민국 사람들을 국가가 곧 감옥인 그런 나라를 해서 살지 않게 해줄 그런 것이 그 두 가지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렇게 이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라는 거 아시나요? 네. 기독교인들은 다 아실 테고 또 그래도 이리저리 말씀 들으셔서 노아의 방주가 뭐 어떤 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독교 얘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이 막 퇴폐하고 혼란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되니까 싹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앙심이 깊은 노아에게 큰 배를 지어서 거기다가 각종 동물들 쌍으로 다 집어넣고 너희들 가족이 타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며칠 동안 비를 쏘서 세상을 전부 물에 잠기게 하죠. 그때 떠있던 배가 뭐예요? 방주입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네? 노아의 방주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1952년인가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전쟁 물자를 이제 들여오는데 어느 날 그 배에 황소, 젖소, 돼지, 염소 3,200마리를 실었어요. 그들이 먹을 것도 실었어요. 근데 그들을 관리할 누구? 카우보이들. 모자 쓰고 부츠 신고의 카우보이들이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3,200마리예요. 그리고 다른 전쟁 물자도 있고, 그런데 배가 있으니까 이 동물들이 막 멀미하고 또 때에 맞춰서 밥 줘야 되죠. 뭐 하여간 아프면 다 돌봐줘야 되죠. 그 카우보이들이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했는데 7주가 걸렸답니다. 7주를 배를 타고 오면서 그 고생을 하고 하는데 그 왜 3,200마리를 보냈을까요? 우리나라는 먹을 게 없으니까 해퍼 인터내셔널, 해퍼라는 국제재단에서 한국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젖소가 있으면 우유를 만들어서 애들 먹을 수 있잖아요. 젖소, 황소, 돼지, 염소 모두 76년까지 44번인가 보내줬어요. 저도 그렇게 얼마 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 카우보이들이 계속 그렇게 온 거죠. 그것들이 종자가 씨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뭐 있고 요즘은 뭐 수입도 하고 하겠지만 그리고 그런 동물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56년인가는 150만 마리의 꿀벌을 비행기 특수하게
아버지 만든 비행기에다 싣고서 한국을 보내줍니다. 왜 꿀벌을 보냈냐? 여러분 옛날 생각나세요? 옛날에 집마다 다 빈대 있죠. 이 있죠. 벼룩 있죠. 나방이 있죠. 그거 다 겪어보셨어요? 네. 어때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여기 저 남자분들 다 군대 생활하셨겠지만 우리 군대 저는 그 휴전 철책선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저 밤되면 불도 없으니까 호롱불 밑에서 이거 하나 그냥 온 손이 빨개져요. 그리고 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다가 DDT 주머니를 달아냅니다. 아이고 참 징그럽죠 뭐. 휴가도 잘못 나왔지만 어쩌다 휴가 나오면 어때요? 어머니는 반가우시잖아요. 막 뛰어서 안 오려고 그러시는데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옷 갖고 오라고 그래서 밖에서 옷 다 갈아입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 군복은 그냥 삶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많았죠. 집에도 많았죠. 빈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정주영 회장이 그 일할 때 그 얘기 아시나요? 네. 빈대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책상 위에서 자면서 책상 다리에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담가놓고 이렇게 빈대들이 못 오게. 빈대들이 며칠은 괜찮더라죠. 그들이 며칠 있으니까 또 빈대들이 들러.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놈들이 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천장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정지용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빈대도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러면서 의욕을 다시 다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견대 벼룩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DDT를 막 뿌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런 것만 죽은 게 아니라 나비, 벌 이것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비하고 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꽃가루 바지가 안 되죠. 꿀을 빨기 위해 다니면서 수분을 꽃가루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해파 재단에서 꿀벌 150만 마리를 이렇게 보내온 겁니다. 참 정말 미국한테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고 되는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미국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도움을 우리가 잘 살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해파 재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해파 코리아가 만들어서 외국을 돕고 있죠.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운한 얘기, 조그만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90살 된 할아버지가 손녀하고 이제 살고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아들, 손녀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녀를 키웠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자꾸 옆구리를 만지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가 이제 둘이 사니까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6.25 때 참전을 했는데 총을 맞았다. 총알이 있는데 그때 의술로는 이걸 꺼내는 것보다 그냥 같이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꺼내지 않고 이제 그냥 있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고 막 그런 거죠. 손녀가 이제 수술을 해드리고 싶은데 미국은 비싸잖아요, 병원이. 그래서 이제 돈을 넣고 치료제 값이니까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한국이 병원비가 싸고 의술이 뛰어나다. 그래서 그 해줄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병원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의사가 이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걸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6.25 때 참전을 했는데 중공군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됐다. 그때는 이걸 제거하는 것보다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자기 할아버지도 총을 맞은 6.25 때 참전용으로 총을 맞았는데 한국 의료시설도 의술도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의사가 되려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못 되고 자기가 됐다. 그러면서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수술을 해줘요. 수술을 잘해서 이제 다 완치가 돼서 뛰어나게 되는데 손녀가 이제 좀 걱정되죠. 이게 얼마나 나았을까 하고 가서 이제 접수창고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봉투를 하나 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진료비 0원.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렇게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이건 조금만 보답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의사, 이 소녀가 의사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것이 조그마한 거지만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할아버지가 내가 전쟁터에 왔을 때는 산에 붉은 흙하고 바위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돼서 아주 번화한 걸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싸웠던 것이 참 다행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문제가 많이 있죠. 미국도 그러나 그건 국제 경쟁 관계에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자취하고 우리나라는 어쨌건 미국의 도움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그런 바탕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참전 용사들이 있으면 보호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 동안에 전쟁기간 그리고 광복절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